과수원 바닥을 가득 메운 새들의 사체.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에 남아있는 새 사체를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가 수거 중인데요. 이미 한 차례 수거를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체가 남아있는 상황. 사체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체들이 지금 나무 밑에나 나무 위에 지금 곳곳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주고 있었고. 현장은 여전히 참혹했습니다. 새 사체가 나무 위에서도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한적한 마을의 어느 감귤 과수원에서 200마리에 달하는 새들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전부 다 죽은 뒤 한 수십 분부터 이제 길게는 수일이 된 사체도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200마리가 넘는 개체가 단체 폐사한 경우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의 돈에는 큰 충격에 빠진 상황. 어떻게 200마리가 넘는 새들이 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폐사했던 걸까? 과연 그 원인이 뭘까요? 농약 중독에 의한 단체 폐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들의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농약 중독. 그런데 놀랍게도 새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건 과수원 주인이라고요. 취재 도중 다시 찾은 과수원. 아버지가 한 건데. 아버지? 예. 과수원 주인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가 다 죽은 거거든. 이거 지금. 이거. 이런 거. 과수원의 곳곳에서 새가 쪼아먹어 과육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감귤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무 30그루가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과수원. 제작진이 둘러보자 여전히 감귤을 쪼아먹고 있는 새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대체 어떤 새들이길래 계속해서 감귤을 쪼아먹고 있는 걸까? 집박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텃세고 당도가 있는 과일, 감이라든지 또는 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먹기 때문에 과시농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새죠. 직박구리는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어 유해조수로 지정됐는데요. 이 같은 유해조수 때문에 농가에서는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요. 가득 열리면은 여기서가 수확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거. 이 나무에서만도 500단 되지 뭐. 한 2, 300. 지난해에도 동일한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 유독 큰 피해를 봐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잡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실래요? 이게 겉으로 멀쩡하게 보지만 안에는 전부 다 이미 다 먹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물을 여기 한 곳만 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 되는데 농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사방이 막힌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게 다 농협 피우고 그냥 이게 새도 있다 떠먹잖아. 이런 물 잘 들어가요. 알아서 이상하게 잘 들어가. 물 닫아도. 그런데 새를 해치하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직박구리는 몸집이 작고 속도가 빨라서 내보내기가 어렵고요. 또 뾰족한 대처법이 없어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의자 차량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발견된 건데요. 주사기로 농약을 감귤에 주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넣은 거야, 이제. 이런 데 이제 더 넣은 거지. 농약이 묻은 감귤을 쪼아먹었던 새 약 200마리가 폐사했고 이후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죠. 1차 조사는 마친 상황이에요. 감귤에 농약 주입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실 거예요. 아직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여가지고 자세한 것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하지만 유해조수라고 해도 무작정 포획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렴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포획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지. 우리가 바라는 거? 선처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게다가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방금도 가서 다시 확인하셨는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과 귀중한 생명인 야생동물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꼭 마련돼야겠습니다.